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어국문학과에서 목청을 맡고 있는 1호학번 한정연. 저는 국어국문학과에서 검정색을 맡고 있는 16학번 김인호지만 네. 오늘은 또 이제 저희가 근대 말입니다 촬영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또 신경을 써서 화장을 또 하고 왔죠. 이쁘게 나오려고. 아, 이게 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쁘게 나와야 또 네. 나중에 이거 보는 제 후배들이 네. 야, 저 사람 그 사람이야 하고 또 반겨주고 그러죠. 제가 아, 또. 근데 후배들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화장품이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 뭘 바른 건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울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왜 모인 거죠? 저희가 오늘은 CK 사업단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 국문학과의 자랑이죠. 그쵸. 그러면 자랑이니까 한번 제가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K 사업단 본 사업단의 공식 명칭은 근대 한국어 문학 전문 인력 사업단이라고 하는데요. 창의 융합 교육을 통한 한국어 문학 전문 인재의 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대 시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 유산을 뉴 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문화 콘텐츠로 재창조해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의 세계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문화를 매개로 세계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소통에 기여하는 것이 본 사업단의 비전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교카드에 쓰여 있네요. 제일 자랑하고 싶은 점은 저희 국어국문학과가 국어국문학과 중에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죠. 얼마 전에. 그렇죠. 저희 네. 그래서 거창하게 플랜카드도 달아놨죠. 아무튼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작으로 한번 오늘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리뷰를 하면 되나요? 아이고.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완전 옛날 신문 같은데. 우리끼리 하고. 그렇죠. 색상도 그렇고. 요즘에는 볼 수 없는 신문의 형태인데 1920년 7월 12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1920년대 그때면은 일제강점기 3.1운동 1920년에 20년에 아닌가요?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죠. 한 끗 차이, 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가 무서운 거예요. 역사 공부를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공부할 거 많죠? 예, 한자도 하고 역사도 하고. 네, 시험 기간에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은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1920년대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1920년대에는 통치 방식이 바뀌면서 다소 완화된 문화 통치를 일제가 펼쳤다고 해요. 이때 민간 신문들도 굉장히 많이 창간이 됐는데 그 예로 동아일보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역시 이제 3학년쯤 되니까 막힘없이 잘잘잘 나오네요. 한자도 그쵸. 잘 알고 역사도 잘 알고 이제 신문 얘기도 잘잘잘 저 나오고. 이걸 바로 이제 요즘 표현으로 짜면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좀 신문을 괜히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되게 그림이 많아요. 그렇죠? 좀 무섭게 생겼는데 이거 밤에 보면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만년필도 있고 무슨 구두도 있어요. 여기 술도 있네요. 술도 신문에 되게 광고를 많이 했다는 거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면은 근데 우리가 이걸 리뷰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리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야?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뭐야? 저 죄송한데 지금 촬영 중이라. 그러니까 끊어. 지금 어떻게 나온 거야? 누구세요? 그 부실공사 했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1920년대에서 듣고 있자니 너무 네. 답답해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20년대에서. 20년대에서 저희 할아버지보다 영광이시네요. 그니까. 근데 네. 피부 되게 좋으세요. 되게 감사해요. 역시. 네, 신기하다. 패션 되게 신기하다. 20년 패션이에요? 신년.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때 당시에도 신문에 광고가 있었어요. 그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네, 한번 그건 저희가 말해볼게요. 그쵸? 네, 더 있어요. 네. 1920년대에도 네.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본 제품이 있었는데요. 바로 껌 광고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도 생소하고 껌을 씹는 문화도 막 정착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1920년대 처음으로 한국에 선보인 껌은 리글리 껌입니다. 리글리 껌은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광고들을 선보였는데요. 중독성 있는 CM송으로 주목받은 리글리의 더블 민트 껌은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패러디했다고 해요. 인사이드 아웃이요. 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저 20년대에서 오셨다고. 야, 저희 할아버지보다 연상이신 분이 인사이드 아웃에서 패러디하게 됐습니다. 와. 와, 역시 별에서 온 그대 거의 실사판. 여자 김수연. 와, 네, 신여성이시라. 네. 광고에도 요새도 되게 전략 많이 쓰니까 과거에도 전략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때 당시에도 광고에 전략이 있었는데요. 리글리가 사용한 광고 전략의 첫 번째는 바로 캐릭터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네. 되게 치아를 환히 드러내고 있고 웃고 있으니까 되게 항상 즐거워 보이는 그런 즐거워. 긍정적인 캐릭터거든요. 자긴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 얼마나 무서울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캐릭터였는데 오. 안타깝네요. 옛날 감성인가 보죠. 그러니까.
20년대 네. 감성. 네, 이런 캐릭터를 사용해서 매번 다채로운 광고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다채로운 광고들을 통해서 이 캐릭터만 보아도 아, 리글리껌 광고구나 하는 효과를 유도했다고 해요. 그 막 맥도날드 그 캐릭터 보면 저희가 아 맥도날드 딱 나오는 맞아 맞아. 그것처럼. 그리고 저희 자주 먹는 시리얼도 이거 이거 호랑이 맞아. 이거. 네. 이 그런 것처럼 와 신기하다. 네. 이런 광고 전략은 당시 한국의 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뭐니 해도 조선의 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전략은 껌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껌이 갈증을 해소하고 치아를 이렇게 단단하게 한다, 뭐 소화를 돕고 호흡을 고르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만병통치약이네요. 지금 보면은 또 엄청난 과장 광고라고 보일지 그쵸. 모르지만 이 과장 광고가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해요. 와 신기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껌이 10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10전? 지금 돈으로 치면 10원인 건가요? 이 정도면 껌값이네. 막 방금처럼 막 이도 튼튼하게 해주고 피도 막 빨리 돌게 해주고 이렇게까지 좋은데요. 아니. 꼴랑이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네. 100전이 모여야 1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살던 1920년대까지만 해도 공무원이나 교사의 월급이 3, 40원 정도 했고 그리고 쌀 한 가마니에 10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설렁탕 한 그릇에 10전이고 동아일보 한 분은 한 3전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와, 그렇게나. 설렁탕 한 그릇이 그러니까. 10전이면은 방금 이 껌이랑 똑같네요. 그러니까요. 오. 와, 근데 사 먹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차라리 설렁탕을 사 먹고 말지. 그러니까 배 든든하게 네. 소화를 돕고 뭐 일을 깨끗하게 하기는 일단 배를 채워야 되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점포에서는 껌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미지로 다가오니까 묶어서 팔던 거를 헤쳐가지고 개별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10개 한 10전 정도 했던 거를 5개 5전으로 팔기도 했는데 뭐 그게 그거긴 한데 다가오는 건 그러네요. 다르니까요. 가격 똑같은 가격인데. 그러니까. 5전이잖아요. 생생 내듯이. 그쵸. 껌 팔러 오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껌파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갑자기 궁금해진 게 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무를 씹는 거니까. 근데 리글리 껌이 가져온 한국 문화의 변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전쟁을 위한 군수산업에 치중하게 돼요. 이때 껌의 원료인 고무도 군수 물자에 포함되어서 원료 수입이 차단되고 이후 조선에서는 껌을 생산하던 공장이 원료 수급 문제로 폐업하는 등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에서는 생소했던 껌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건 광고 때문이라고 봐요. 이처럼 1920년대 성공적인 광고로 손꼽을 만한 리글리껌 광고는 당시 우리나라 문화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광고 시장에 상당히 기여했으리라고 봅니다. 진짜 신기하다. 요즘 현대에도 굉장히 생소한 물품들을 광고를 통해서 많이 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똑같이 그런 생소한 물품들, 껌 같은 그런 물품들을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 과거나 현대나 뭐 광고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사람 같아요. 사는 게 뭐 다르면 얼마나 또 다르겠어요. 네, 이제. 저희가 아까 근대식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머나먼 과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한국 이렇게 차이네요. 다 똑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방금 오셨는데 뭘 아시고 네. 여기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설명 너무 감사해요. 네, 아, 저도 진짜.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이제 제가 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1920년대 지금요? 네. 너무 아쉽다. 좀 그러게요. 바쁜 사람이라가지고 제가 신여성이잖아요. 야, 바빠. 가 바빠요? 퇴근 있긴 있는 거죠? 그쵸. 하긴 하는 거죠? 빨리 가봐야 돼요. 빨리 시간이 가봐요? 없어요. 어떻게 가시게요? 왔던 대로 이렇게 마법처럼 살아. 여기? 근데 구멍이 없는데 이제? 위로. 아니 뭐. 되게 추하게 이렇게. 자, 다들 지켜보세요. 저는 이제 사라지도록 할게요. 우리 한복이 아깝다. 하나, 둘, 셋. 뿅. 그거 뭐예요? 방금 뭐야? 입으로 낸뿅 뭐예요? 맞아. 뿅 뭐예요? 나도 봤어. 부끄러워. 뭐야? 방금 입으로 낸뿅? 뭐예요? 네네네. 아이, 왜 안 되죠? 이거 아까 자신감 있게 이거 안 여기 간다고 하더니. 잠깐만. 왜 안 되죠? 이러면 안 돼. 좀 집 가야 돼. 저 진짜 바쁜 높이 사람. 뛰어요. 조금 높이 뛰어. 높이 뛰어요. 알았어. 이거 너무 약간 진심을 담았어. 우리 이거 기도하자. 우리 기도해줄게. 여기 기도 껴 거니까. 자. 자.